2019년 수능영어 최고 난이도 문제 5위 39번 문장 삽입 문제인데요. 수능영어 최고 오답률 문제 1위부터 5위까지 해설 강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답률 68.6%의 39번 문장 삽입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주어진 문장이 있고 밑에 본문이 나옵니다. 본문 1, 2, 3, 4, 5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위치를 고르는 문제인데 문제를 풀 때는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어진 문장을 반드시 먼저 읽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단서를 잡아서 주어진 문장의 앞에 올 내용 또는 주어진 문장의 뒤에 이어질 내용을 유추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주어진 문장만 가지고 유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라도 주어진 문장은 반드시 읽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쓰기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37번 문장의 순서 정하기를 할 때 봤던 그 논리적 이행장치라는 게 있었죠. Transitional Devices라고 문장과 문장의 연결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연결고리들을 대여섯 가지 정리를 했었는데 첫째 연결사가 있고 지시어, 대명사, 그리고 관사, 부정관사에서 정관사로 진행되는 거, 그 다음에 고유명사, 풀네임에서 약칭이나 대명사로 진행되는 거, 이런 것들을 살펴봤죠. 여기서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어진 문장에서도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보이고요. 여러분도 보이시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본문의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지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문제로 들어가서요. 주어진 문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 A round hill, 둥근 언덕, rising above a plain. 여기서 rising의 ing는 앞에 있는 hill을 꾸미는 현재 분사입니다. 따라서 해석은 언 평지 위에 솟아있는 그런 둥근 언덕은 그러므로 여기에 결정적인 단서가 있네요. would appear on the map. 지도상에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as 뭐로서 a set of concentric circles. concentric이라는 단어 밑에 나와 있죠. 중심이 같은 그 원들의 세트로. 중심이 같은 원을 한자로 뭐라고 그러죠? 동심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네. 그 동심원들의 세트니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겠네. 여러 개의 동심원으로 지도상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뒤에 내용이 더 중요하죠. The largest at the base, 베이스에서 가장 크고 and the smallest near the top, 꼭대기 부분에서 가장 작은 그런 여러 개의 원들로 지도상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럼 therefore를 기준으로 therefore 앞에는 이 therefore가 포함된 문장의 원인에 해당하는 문장이 나올 겁니다. 앞뒤를 기준으로 해서 인과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앞에는 왜 언덕을 지도에 그릴 때 원으로 나타나는데 베이스에 있는 원이 가장 크고 꼭대기에 있는 원이 가장 작게 되는지 그 이유가 앞에 있어야겠죠. 우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독해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베이스는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언덕에서 맨 아랫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왜 아랫부분이 가장 큰 원이 되고 윗부분이 가장 작은 원이 되는지 그 이유가 이 주어진 문장 앞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A major challenge for mapmakers. 지도 제작자들에게 큰 챌린지는 고3 지문에 나올 때는 되게 난제, 어려운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 제작자들에게 큰 문제는 as a depiction, 묘사하는 겁니다. 지도상에 그려넣는 거겠죠. of, 뭘 그려넣는 겁니까? hills and valleys, 언덕과 계곡, slopes and flatlands, 그 경사면과 평지를 그려넣는 겁니다. 그게 어렵대요. collectively, 집합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작은 지도라는 그 한정된 공간 안에 그걸 다 세려 넣어야 되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called the topography, topography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hills, valleys, slopes and flatlands가 topography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그래도 언덕, 계곡, 경사, 평지 이런 걸 이렇게 말하는 모양이구나 하는 정도만 단어의 성격만 문장을 통해서 기억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그 문맥을 통해서 이 단어의 성격이 어떤 거다라는 것만 파악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this can be done. 이 일은 can be done. 행해질 수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in various ways.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글 뒤에 연결될 내용은요. 이 다양한 여러 가지 방식을 하나 둘 열거하는 그런 전개가 이어지겠죠. 바로 나오네요. One is to create an image. 한 가지 방식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뭐의 이미지입니까? Of sunlight and shadow. 빛과 그림자, 즉 명암이죠. 명암을 이용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도록 wrinkles of the topography 그 topography의 주름이 alternately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are lit 빛이 비추어지고 and are shaded 공통관계라서 아는 생략했죠. 그 그늘이 드리워지도록 그 빛과 그림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컴마 ing은 분사구문인데요. 해석은 대개는 뭐뭐 하면서 또는 그리고 뭐뭐 있다. 그래서 뭐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creating a visual representation 만들어냅니다. 뭐를? 시각적인 표현을, 시각적인 재현을 of 뭐에 대한 겁니까? The shape of the land 그 땅의 형태에 대한 시각적인 표현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lit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그것은 light의 과거분사형입니다. light, lighted, lighted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light, lit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요즘은 단순한 형태를 밑에의 형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are lit에서 수동태가 되죠. 빛이 비추어지고 and are shaded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그 명암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그런 땅의 형태를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그런 게 한 가지 방법이고 another 또 다른 technically more accurate way 기술적으로 더 정확한 방식은 is to draw contour lines contour line을 그리는 겁니다. 자, 1번을 기준으로 앞뒤는 연결이 자연스럽습니까? 네, 너무너무 자연스럽죠. 한 가지 방법은 이런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런 겁니다. 그 뭐다? 컨투어 라인을 그리는 겁니다. 컨투어 라인이 뭔지는 우리는 몰라요, 아직. 컨투어 라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대뜸 컨투어 라인이라고 던져주고 있습니다. 2번 뒤에 문장을 보면 a contour line. 네, 컨투어 라인이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컨투어 라인이라고 이야기가 등장을 했는데 그걸 모를까봐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컨투어 라인은 connects all points. 모든 지점들을 연결한 것입니다. that은 관계대명사절로 points를 꾸며주겠죠. 어떤 지점이냐면 lie, 놓여있는 지점이에요. at the same elevation. 똑같은 고도에 놓여있는, 똑같은 고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연결한 것이 바로 컨투어 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사회시간부터 고등학교 지리시간까지 그 지도를 공부할 때 이런 선을 뭐라고 배웠습니까? 높이가 똑같은 점들을, 고도가 똑같은 점들을 연결한 선, 등고선. 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자, 그러면 2번도 앞뒤 내용을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네, 컨투어 라인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2번 뒤에서는 그 컨투어 라인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결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연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면요. 자, 다시 한번 주어진 문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선 therefore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therefore를 기준으로 인과관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즉 뭐의 원이냐면 언덕을 지도상에 그릴 때 여러 개의 원으로 나타나는데 무엇 때문에 베이스에서는 가장 큰 원이 나타나고 저 꼭대기에서는 가장 작은 원이 나타나느냐. 그 무엇을 우리는 이 therefore 문장 앞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2번 뒤에 문장부터 볼게요. A contour line connects all points that lie at the same elevation. 그 똑같은 고도에 놓여 있는 모든 점들을 연결한 게 컨투어 라인이다. 세 번째는요. 3번 뒤에 문장. When the contour lines are positioned closely together. 그 컨투어 라인들이 서로 가까이 위치하게 되면 the hill slope, 그 언덕의 경사면은 is steep, 가파르게 됩니다. If they lie farther apart, 그것들이 멀리 떨어져 놓여 있게 되면 the slope is gentler, 그 경사면은 더 부드러워집니다. 즉 더 완만해집니다 라는 뜻인데, 자 그럼 2번 뒤에 오는 문장부터 이 therefore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야겠죠.
그야 높이가 똑같은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걸 연결한 것이기 때문에 베이스에서는 원이 가장 크고 꼭대기에서는 원이 가장 작다. 이게 원인이고 주어진 문장의 결과가 되는지 아니면 3번 뒤에 When the contour lines are positioned closely together. 자, 컨투어 라인이 서로 가까이 위치했을 때 The hill slope is steep. 그 경사면, 산의 언덕의 경사면은 가파르게 되고 If they lie farther apart. 멀리 떨어져 있으면 the slope is gentler. 경사면이 더 완만해진다라는 이 문장 중에 어떤 게 주어진 문장의 원인으로 적합할지를 우리는 따져봐야 됩니다. 4번 뒤에 오는 문장도 가능할까요? 한번 살펴보죠. contour line은 등고선은 can represent 표현할 수 있습니다. scarps 밑에 가파른 비탈과 hollow 같은 것과 그것도 뭐 지형의 일종이겠죠. 뭐 구멍같이 뭐가 푹 속이 비었다거나 꺼져 있다거나 하는 그런 지형의 일종일 겁니다. and valleys 그리고 계곡들. 그러니까 hollow 단어 뜻을 몰라도 scarp와 valley 이것과 그 같은 격의 지형을 나타내는 어떤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hollow는 원래는 이제 분지, 주변의 평지보다 주변보다 좀 더 지대가 낮은 그런 대도시들이 위치해 있는 대부분의 지형을 이제 분지 지형이라고 하는데요. 그 분지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걸 몰라도 뭐 밸리나 스카르프나 이런 거 지도상에 나타나는 어떤 건가 보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근데 4번 뒤의 내용은 등고선이 나타낼 수 있는 건 이런 것이다. 계곡도 나타내고 비탈도 나타내고 이렇다. 그래서 베이스에서는 크고 꼭대기에서는 작다. 이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4번과 그러니까 5번 문장은 답에서는 제외가 되겠네요. 5번 앞에 있는 4번 뒤의 문장이 원인으로서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3번과 4번을 정답의 후보로 놓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죠. 어떤 게 원인이 될 수 있는지. 그런데 뭐의 원인입니까? 베이스에서 가장 큰 원이 나타나고 꼭대기에서 가장 작은 원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언덕이 됐건 작은 언덕이 됐건 산이 됐건 간에 형태는 이렇게 생겼죠.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밑에가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꼭대기로 갈수록 좁아지게 되죠. 그건 뭐랑 관련이 있습니까? 고도랑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울기랑 관련이 있습니까? 가파른 정도와 관련이 있습니까? 네, 높이와 관련이 있죠. 낮은 쪽은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좁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고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도를 연결한 선이 등고선이기 때문에 언덕을 지도상에 그리면 베이스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꼭대기가 가장 작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the largest at base and the smallest near the top 여기에 대한 이유는 2번 뒤에 있는 문장. 그러니까 그 3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 뒤에 있는 문장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똑같은 높이를 연결한 게 등고선이다. 그래서 등고선으로 지도를 그리면 동심원이 나타나게 되고 그 여러 개의 동심원 중에 그 베이스에 있는 게 가장 크고 꼭대기에 있는 게 가장 작게 된다. 그럼 3번 뒤에 있는 문장은 뭡니까? 등고선이 서로 밀집되어 있으면 그 언덕의 경사면은 가파르고 만약에 그것들이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경사면은 더 완만하게 됩니다. 이것은 등고선을 이용해서 지도를 그렸을 때 그리고 난 후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데요. 그 한간에 떠도는 해설지를 보면 3번의 해답의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문장이 라운드 힐을 그리는 방법이고 그 3번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그 라운드 힐을 그리고 나서의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라고 해설을 해놨는데 그거보다는 therefore를 기준으로 3번 앞에 있는 문장이 원인이 되고 그것 때문에 그 베이스가 가장 크고 꼭대기가 가장 작은 그런 여러 개의 동심원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한 설명이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쓰기 영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순서 정할 이 문제를 풀 때
살펴봤던 그런 이행장치, 즉 연결고리들, 그 한 5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연결어, 지시어, 대명사, 관사의 진행, 그리고 고유명사의 등장에서 그 처음에 풀네임이 나오고 나중에 그 줄여진 이름이 나오는 이런 걸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도 그거를 그 중에 하나를 이 문제 해법에 적용하게 되면 문제가 너무도 수월하게 풀립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Around the hill. 이게 보이죠? 그리고 뭐가 봅니까? The hill slope. 그러니까 어와 더가 있습니다. 같은 단어에 어와 더가 붙어 있고 그게 한 문맥 안에서 등장을 하면 분명 부정관사가 붙은 게 더 앞에 나와야겠죠. 어떤 둥근 언덕을 지도상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거다. 그런데 3번에서는 그 언덕의 경사면은 더 가파르게 된다. 그래서 이 많은 학생들이 아마 이거를 캐치한 학생이 있다면 굉장히 거의 만점 가까운 득점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천재죠. 이런 걸 캐치를 했다면. 근데 그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하는데 여러분이 필기는 수십 번 하면서도 정작 문제 풀 때는 많이 적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팁을 문제 푸는데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면 남들 해석하느라고 개고생하고 있을 때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이행장치라고 늘 강조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문제 풀 때 답은 맞았어도 복습을 할 때 그 내가 혹시 놓친 것은 없는지 항상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그 올해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1위부터 5위까지 5개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원하는 자료 또 여러분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계속해서 업로드를 할 텐데요. 그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선생님 시간을 많이 뺏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30분 정도, 1시간에서 30분 사이의 30분에서 1시간 정도 분량의 그런 자료라면 그 여러분이 원하는 자료를 그 제작해서 업로드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여기 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수철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